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축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그 신축의 단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신축 단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네, 신축은 이제 다른 이제 아파트 투자나 이제 건물 상가 투자가 좀 다른 점은, 네, 사실 아파트는 내가 계약해서 등기하면 이제 내 소유가 되지만, 네, 신축은 좀 단계가 필요합니다. 좀 더 복잡하죠? 여러 네, 단계가 네.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떤 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건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잘 한번 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고, 음, 여러분들 지금 아마 창밖이나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음, 눈에 보이는 건물도 있잖아요. 네, 누군가는 그걸 다 지었거든요, 사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누군가 줬단 말이죠. 이미 누군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남이 못한 것도 하는데, 그럼요. 남이 한 걸 왜 못하냐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번에 당장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그쵸. 누군가 해왔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뻔한 답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단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단계 제가 뭐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뭐 단계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예, 신축의 첫 번째 단계는 사실 사업 분석입니다. 사업 분석. 네, 내가 사업 땅을 분석이라는 먼저, 게 어떤 네, 뜻이죠? 땅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네. 땅을 사기 전에 어, 내가 여기다가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또 얼마만큼 매출이 나올 것인가 갖다 분석하는 게 사업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사기 전에 네, 이 사업을 이제 사업이라면 여기다 뭐 다가구를 질 수 있고 상가를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질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에서 내가 돈이 남을 것인가에 네, 대한 건 이게 사업 분석이죠. 네. 남지도 않는데 일단 큰일 나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어떻게 신축의 매력인데 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건축주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할 거냐 말할 거냐 이 고고 노고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래서 사업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이 난다고 할 때 그 다음에 토지가 매입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안정한 거죠. 네. 네.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는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건축사를 네. 만나서 어떻게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선 네. 그걸 지어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은 통상 이제 시공사를 찾아가서 아니면 시공사한테 요청을 보내가지고 견적을 네. 받아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공서에서는 이 건축을 해도 된다는 이제 법적인 조건에 맞춰서 네. 허가를 받고 음. 또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다음에 착공해서 네.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음. 이제 중호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익이 시작되는 단계는 바로 8단계인 분양 및 입주 단계에서 비로소 이제 제가 투입했던 금액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나 이제 통매각을 통해서 매각으로 엑시트하는 방법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월세를 받기 위해로 전부 월세를 듣고 이제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축의 단계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 분석. 땅을 사기 전에 또 건물을 사기 전에 네. 이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게 바로 이제 여기라는 거죠. 사업 분석을 통해서 얼마 기간 동안 할 것인지 또 얼마가 남을 것인지가 다 이제 예측하고 하는데 그 오차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매입은 충분하게 매출은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항상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업 분석 능력만 있으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 분석 이렇게 간단하게 네 자료에 있지만 이게 이제 상당한 이제 지식이 필요하죠. 네. 상당한 지식이라 해도 여러분도 겁먹지 마십시오. 3개에서 6개월 또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1년이면 여러분도 해낼 수 있으니까요. 요것만 되면 이 뒷단은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쉽죠. 그래서 토지를 그래서 사업 분석에 대해서 돈이 남네. 네. 땅을 사서 건축사 선정하고 시공공사 선정해서 철거하고 이제 착공, 준공돼서 이제 분양 또는 월세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축의 단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보니까 이제 뭐 그 질문 중에서 어느 쪽에 신축을 해야 되느냐, 네. 또 토지 선택할 때 팁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 그 하나만 가지고 정말 다니세 뭐 1시간 동안 라방을 해야 될 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네. 오늘은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쪽에 할 거냐 일단 딱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역세권 네. 역에서 5분 이내 거리. 네. 그다음에 그쵸. 그다음에 그 크기는 내가 용적률만큼 다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 선택하는 조건을 네. 가지고서 선택하는데 사실 좀 약간 용어가 어려운데 제가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강의 때도 다음 나방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뭐 핵심 두 가지 말씀이세요. 일단 역세권이어야 되고 네. 또 용적률을 다 쓸 수 있다. 이 의미도 이제 우리 시청자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건축사 선정, 아니, 건축사는 여러분들 이제 사실, 저는 사실 건축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막상 이제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을 보시면, 아, 건축사를 어떻게 만나느냐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네. 그렇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는 분은 피하고, 네. 제가 이제 뭐 누가 소개시켜주는 분들은 좀 피하고, 이 건축사 분들이 얼마 잘하냐 못하냐는 그 결과물을 볼 수 있거든요. 결과물로. 뭐죠? 그게? 바로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을 지었냐에 따라서 아 정말 멋지고 좋은 건물 지으신 건축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걸 보고 네, 저분 설계하는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려는 지역에 가장 좋은 건물 지으신 그 지은 건물을 찾아가서 그 건물의 그 등기부 등본만 띄워보면 거기 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예. 건축사인지. 그래서 네. 그분을 만나서 상의를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시공사 선정할 때 뭐 여러분들 뭐 집 짓다 10년 늙는다고 말씀 많이 그쵸. 들었는데 네. 요즘에 시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신 거는 오히려 건축사나 뭐 토지 매입 이런 것보다 네. 어쩌면 토지 매입 건축사 선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가장 두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할 때도 그냥 제일 위험한 게 아는 분. 네. 아는 여러분들 그 통계 보시면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한테 지인, 당하거든요. 그쵸. 네. 네. 지인. 정말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는 업체 말고 네. 정말 이 건설 협회 등록된 업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물, 뭐 네. 다세대나 다가구 아니면 상가를 갖다가 많이 지어본 업체를 갖다 선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견적을 보내서 네. 받아가지고선 견적을 비교해서 선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또 이런 업체와 이제 공사하면서 가장 마찰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주느냐. 네. 돈을 줬는데 안 지어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기성고란 말 잘 못 들어보셨죠? 기성고는 뭐냐면은 이미 지어진 상태, 네. 기성고라고 하는데 네, 정말 이제 이 현장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지었으면 내가 10억을 계약했으면 1억만 주는 거죠. 네, 결코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많이 주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돼가지고 내가 지은 만큼만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좀 허가나 철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요즘 많이 좀 까다로워져서 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것도 토지 계약할 때부터 계약과 동시에 이 매도자로부터 이미 내가 이 잔금 치르기 전에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 다 맞도록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미리 맡으면 잔금 치르자마자 이런 허가 기간을 줄여가지고선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선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태평양 플랑크톤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대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시공사를 끼면 작은 규모의 집,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하시는 것들이 큰 규모보다 작은 규모가 많으실 텐데 뭐 작은 규모로 하면 뭐 50평이야?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건 수익성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건 뭐 케바케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거는? 그럼 시공사를 끼지 않게 되는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건축법상에 단독주택인 경우나 또 네. 일정한 규모 이하인 경우만 이제 그쵸. 직접 할 수 있고 네. 다세대 주택, 이제 공도주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공사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도 좀 이렇게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건축주가 직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는 웬만한 규모 이상은요 대부분 종합건설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직영은 이제 별로 없죠 할 수 있는 범위가 죠. 네, 맞습니다. 자기 집 짓는 경우 아니면 다 이런 시공사를 종합건설업체를 선정해서 네. 해야지만 되고 그 금액까지도 판단해서 내가 토지 매입 금액과 그 금액 건설비를 합쳐서 내가 매출 금액과 비교해서 남느냐 네. 안 남느냐가 딱 미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중요한 건 이제 매입과 매출을 아까 사업소 분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땅을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실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그 사업소 분석을 빨리 해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규모가 작든 크든 또 땅이 비싸든 또 싸든
중요한 건 이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을 미리 이제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 차근차근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준공하고 이제 분양미 입주인데 이제 네. 분양미 입주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좀 분양인 입주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양 대행사나 그다음에 지역 부동산들하고 좀 협조를 해가지고선 빨리 분양을 해서 내가 투입했던 금액을 딱 빨리 회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그럼 이제 사업 분석인데요. 어디에 신축을 할 것인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동네 보통 이제 보면 우리 동네 근처에 많이들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으로 먼저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어디에 신축을 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좀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통상 이제 저랑 만나서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는 돈을 모아서 신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는 먼저 신축을 해야지만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슨 뜻이죠? 왜냐면 요즘 서울 땅값이 그 실시간 채팅에서 나왔듯이 너무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네. 지난 10년간 이제 서울에서 거래된 단독주택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다 제가 한번 해서 얼마만큼 평균 가격이 올랐는가 한번 뽑아봤는데 단 한 해도 떨어진 적이 없네요. 계속 네. 올라가네요. 평균 상승률이 9% 정도 되거든요. 평균. 네. 아무것도 모르면 서울에 그 단독주택 하나 사두면 돈이 되네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우리가 돈을 넣어두면 사실 그 받는 뭐 이자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는 더 많이 오른 게 지금 현재까지 증명이 됐고 네. 심지어 대출 받더라도 그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을 갖다가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다음 단계를 갖다 알 수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과거의 추세를 봐서는 앞으로 더 많이 인기가 있을 거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도하기 때문에 네. 땅값의 상승은 이제 결코 이제 쉽지 않을 거다. 네. 멈추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네. 이 거래됐던 25개 서울의 25개 구에 대해서 토지 네. 비용을 한번 다 정리해 봤더니 역시 1등은 이제 강남이네. 강남구가 되겠고 이제 서울 평균이 3,790만 원, 약 서울 4천만 원 정도 평균이? 평당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강남은 뭐 당연히 1등이죠. 이제 9,480만 원 정도 평당 가고 있고 이 가격은 이제 실제로 거래된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좋은 지역은 더 비싸겠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선 해야 되고 네. 여기 보면 뭐 이제 평당 가격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강서구 2,838만 원인데 강서구도 역세권은 막 4천, 5천 원대도 네, 있고 맞습니다. 뭐 지하철에서 한 뭐 15분, 20분 거리되는 데는 아직도 2천 이하들도 이제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싼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제 현재 토지 시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 자본이 현재 얼마만큼 가용하다가 봤을 때 내가 그 집을 지으려면 한 50평 정도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요 금액을 대충 보시고선 어느 지역이 좋겠구나라고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토지 상승률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네. 강남구하고 성동구는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거의 연간 12%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빨리 해서 내 건물을 가지면 네. 이 정도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 상승세에 탈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빨리 신축을 하시자고 이제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통해서 월세를 받게 되면 네. 이제 적당한 임대 소득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보유 중에 토지 가격이 이렇게 매년 상승하니까 네. 자본 차익도 이제 내생길 수가 있다는 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빨리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건축비입니다. 왜요? 네. 건축비가 여러분들 통상 이제 평당 건축비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평당 건축비는 조금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국가에서 이제 그 연도별 이제 표준 건축비를 갖다가 이제 공지를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건축비만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네. 2011년도에는 530만 원에서 현재는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들어간 돈은 이 표준 건축비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겠죠. 더 들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건축비인데 2011년도 약 한 10년 전에는 이제 500만 원 초반대인데 지금은 이제 700만 원. 근데 이건 이제 표준 건축비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비싸지겠죠? 네. 네. 그래서 결국 땅값도 맨날 올라가고 건축비도 맨날 올라가고
떨어진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 공급되는 그런 부동산들이 떨어질 수가 없겠네요, 실제로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보유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이 실시간 채팅 보니까는 이제 토지 가격을 어떻게 보냐고 하셨는데,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사실 지금 이제 표로 보여드렸지만 25개국가 다 일일이 그 다운을 받아가지고선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고 아마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정리된 자료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다 못 드렸어요. 중간에 좀 빠진 것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라이브 방송 때 하나씩 예, 강의가 아니라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해가면서 여러분께 이 신축의 A부터 Z까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혀 없는 분들은 1개월만 딱 들으시면, 아니 1년만 딱 들으시면 우리 윤 교수님처럼 이 자리에 3년, 4년, 5년 뒤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모든 게 다 상황이 안 좋아요. 아파트 시장, 또 대출금리, 또 뭐 시장 이 상황들 자체가 모든 게 다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렵지만, 조금은 두렵지만 내가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 단위TV에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신축 사업 시행이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매주 우리 윤견쌤 라방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